물이 맑은 마을. 맥반석이 많은 봉암골을 따라 내천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맑고 투명해 맑은 물이라는 뜻의 욱수천이라 불렸다. 욱수천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온 이들은 매년 정월 동네의 안위를 위하여 풍악을 울렸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욱수농악의 시작이다.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민속예술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농악. 세월에 따라 삶의 방식은 변했지만 고됨을 나누고 내일의 희망을 기원하던 나눔의 소리는 시간을 넘어 여전히 그 울림을 이어가고 있다. 욱수농악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농악인데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에서 자생하던 농악입니다. 1987년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1988년도에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은 대구의 대표적인 도래농악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욱수농악의 예능 보유자인 손석철 선생은 농악을 알리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인 인물이다. 1988년 대학 내 농악반에 가입하면서 2002년 욱수농악 보존회에 입단해 지금은 욱수농악 보존회를 이끌고 있다. 예전에 그 농악이 발생할 때와 그때는 욱수동의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농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욱수동만의 농악이 아닌 수성구에, 또는 더 크게 나가서는 대구 또는 우리 전국을 대표하는 농악의 하나로 점점 그 위치들이 이제 점점 더 다변화되고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당놀이는 천왕바지 굿으로 시작된다. 욱수동에서는 해마다 정월 초사흔날 천왕바지 굿을 하면서 농악을 쳐왔는데, 이때의 쇠가락 소리가 천왕님 천왕님 철렁철렁 내리소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원래 정월보름 행사들은 정월보름날에만 다 이벤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초부터 보름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주를 선정해서 계속 매일 그 음식들을 가면서 이제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제를 계속 지내는 거죠. 보름까지. 보름날은 이제 음복을 하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제수용품들을 같이 먹으면서 한 해의 복을 비는 걸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왕을 받은 깃발을 앞세워서 지신 밟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기록들이나 선생님들의, 어르신들의 역사들을 이제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소리를 내버리면은 시끄러워서 이제 일제 순사들이 다 하니까 몰래 동제만 지내고, 그 다음 해방 이후부터는 그대로 동제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농악. 욱수농악은 수성구 고산 일동 욱수동에서 발생하여 전승되었으며 과거 욱수동에서만 성행해왔다. 보통 마을에 보면은 입구에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큰 나무가 옛날에 이제 수신격이 나무죠. 욱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에, 마을의 여기에는 큰 당수나무가 있고, 지금은 이제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이제 욱수동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월드컵 대로가 아주 큰 게 생기면서 욱수동이 이분화되었어요. 저기 산의 꼴짜기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지금은 중간에 끊겨버려서, 그런데 예전에 이제 한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이란 게 다 그 강을 끼고 동네가 발전하듯이 욱수동은 욱수골을 끼고 지금에 있는 욱수동 마을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 마지막에 그 선돌이라는, 봉암이라는 그 골 끼고마다 다 조그만 그 가가호 모여 있는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 그걸 끼고 저기 맨 꼭대기에, 욱수골 꼭대기에 있는 그 봉암 마을까지가 욱수동의 시작이자 동네 끝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원의 장단에서 신명의 장단으로 넘어간 욱수농악. 축원농악과 연희농악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욱수농악 속에는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욱수 사람들의 마음과 심장의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욱수농악은 동제와 연관된 천황바지 굿과 지신밟기가 중심이 되는 축원굿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판굿과 마당놀이로 이어지는 연희적 성격이 더해진 농악으로서 비교적 빠른 가락이 많고 선이 굵은 영남지역 농악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의 토박이들이 중심이 된 소박한 농악이지만 농사풀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외딱이라고 하는 참외 서리 과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은 욱수농악의 백미라 할 수 있으므로 욱수농악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수성구 매호동의 욱수농악 전수관. 욱수농악 보존회 회원들이 연습을 진행 중이다. 회원은 약 48명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이곳에서 다 함께 연습을 진행한다. 저희 욱수농악이 예전에는 어떤 그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된 농악이다 보니까 어떤 연희농악이라든가 이런 건립농악, 전문적인 농악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단합하는 그런 농악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화려한 그런 기술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다른들끼리 즐겁게 그 다음에 시민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농악이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욱수농악은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1920년대 전후에 욱수마을 농악단이 활동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이후 마을에서 이어져 내려오던 농악단에 대학 농악반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욱수농악은 그 명맥을 오늘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대학 농악반 출신으로 욱수농악을 배우고 전승해온 손석철 선생은 욱수농악의 복원을 위해 힘써왔다. 현재 욱수농악은 예능 보유자 손석철 선생을 중심으로 전승교육사 오문섭, 이수자 정종화, 최주현, 김미애, 최수빈, 전수장학생 이정철, 이일숙, 우종현, 김정민, 최종자, 신묘향, 한수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원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쯤에는 어른들은 이제 몇 분도 안 남아 계시는 데다가 요즘은 참 영상물들이 흔한데 80년대 후반에 농악을 이제 뭐 이번에 지정받을 때에 그 당시에 영상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사진 몇 장이 닿을 정도로 너무 자료가 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어르신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어땠습니까? 여쭤보고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면서 여쭤보는 어른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기억마저도 어르신들이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내일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그 고령의 어르신들은 당연히 그 기억들이 또 많이 소실되고 왜곡되기도 또 했던 게 사실인데 그래서 몇 분들께 계속 공동으로 똑같이 몇 번 후에 질문을 해서 이제 비슷하게 맞춰지는 것들이 아마 이거는 진실일 것이라는 이제 그 기억을 찾아서 이제 하나하나 퍼즐 맞추기처럼 찾아가는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있거나 하면은 참 재현하기 쉬운데 단순한 기억만으로 가야 되니까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처럼 참 암담하기도 했었는데 좀 더 빨리 더 어르신들이 기억에 더 있을 때 또 더 많이 계실 때 더 빨리 찾지 못한 것들이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지금 어쨌든 그나마도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복원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또 책자도 만들고 한 것이 뭐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좀 더 빨리 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후회는 좀 남아 있습니다. 욱수농악의 계보에서 좀 더 과거로 돌아가면 1888년생으로 추정되는 이옥관 선생에게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옥관 선생으로부터 쇠를 배운 서병극 선생이 박원호 선생에게로 그리고 이만방 선생과 김호성 선생에게로 쇠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을 통해 명맥을 이어온 욱수농악은 이만방 선생 때에 이르러 대구를 대표하는 농악단으로 지정이 된다. 1987년
제28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장관상을 받게 되면서 민속예술로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되고, 그 결과 1988년 5월 30일 대구시로부터 대구 직할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받게 된다. 제1대 예능 보유자로 김호성 상쇠가 선정되었다. 전통의 이음 속에서도 상쇠에 따라 소리의 음색은 각자의 특성을 지닌다. 욱수농악의 제1대 예능 보유자 김호성 상쇠는 음이 비교적 낮고 깨진 양푼이 소리 같은 음색을 선호한 반면, 제2대 손석철 상쇠는 음이 맑고 높은 것을 선호한다. 마을의 동제와 연관된 천황바지 굿의 전통을 지금도 잘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제를 지낸 동제당과 당나무가 현재에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제를 이어온 기록이 남아있고, 이옥간, 서병극, 박원호, 김호성, 손석철로 이어지는 계보가 분명하므로 그 역사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여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가치를 일찍이 인정받기에 이르렀으며 1988년 대구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동제는 마을 주민이 마을의 태평과 풍농 및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욱수농악 또한 천황바지 굿을 시작으로 동제의 재주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나무 주변에 별도의 당집을 마련한 지역도 있으나 욱수마을의 동제는 나무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욱수마을의 신목은 약 150년 된 이팝나무로, 이팝나무는 꽃의 모양이 쌀밥과 비슷하다 하여 나무에 꽃 피는 모습으로 그해 벼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고 한다. 매년 정월 대보름 무렵에 동제를 지냈던 당나무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네, 지금 이 나무는 다행스럽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예전에 이곳은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허허벌판이고 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시민들이 야산에 이제 등산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산책로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버려진 곳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정비를 하고 이제 구청에 얘기해서 이 나무는 꼭 살려놔야 된다 해서 보호수를 지정받음으로 인해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제는 많이 이게 당산목들이 베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남아 있으면서 이 자리를 계속 이제 지키고 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주 화요일 욱수농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강좌 수업이 열린다. 오늘은 욱수농악의 천황바지 굿 장단과 구음을 연습한다. 천황바지 굿은 동제를 지내고 농기의 신을 받는 의식인데, 이때 휘모리 가락을 치며 구음을 하는 것으로 욱수농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성천 하늘에 잠별도 많다. 무슨 달 달달 무슨 달 술먹새 얼른 치고 술먹새인데, 예전 어르신들은 글을 배우지 못한 이가 많았고 악보 또한 없어 장단만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때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 장단에 녹인 것인데, 전승을 위해 구비문학의 형식으로 가사를 붙여 입에서 입으로 전하도록 한 선조의 지혜가 바로 구음인 것이다. 욱수농악이 들녘을 떠나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세월에 따라 삶의 방식은 변했지만 고됨을 나누고 내일의 희망을 기원하던 나눔의 소리는 시간을 넘어 여전히 그 울림을 이어가고 있다. 매마토라고 해서 매달 마지막 토요일 우리 무형문화재 그 종목들이 몇 그룹을 나눠서 이제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우리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공연인데, 오늘은 욱수농악과 함께 또 달성하빈 들소리, 그리고
또 실내에 가면은 수건춤, 또 흥보가, 그리고 마지막은 동부민요까지 우리 이제 한 번 오시면 여기에 이제 구경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와 마지막은 또 기능 체험으로는 단청을 직접 그리는 체험까지 하는 게 이 오늘 공연의 주요한 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동제당에서 해마다 정월 초사음날 관행하던 천왕바지 굿에서 파생되었다는 욱수농악. 욱수농악은 동제 때 동제당에서 신내림을 축원하는 천왕바지 굿과 내림굿에 이어 연행하던 판굿으로 성립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20년대에도 농악단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천왕기에 천왕을 받아들이는 축원농악에 이어 한바탕 흥을 돋우는 연희농악으로 이어진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농악을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악 DNA 속에 있는 거죠. 그 예전에 뭐 남아공 월드컵 때 보면 부부젤라라는 악기가 쓰면은 그 남아공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난다는데 우리는 이제 꽹과리 소리가 들으면 힘이 나듯이 농악 소리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음악적인 어떤 토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농악 또는 욱수농악들이 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때 우리 것이라는 거기를 또 이제 정체성을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농악은 굉장히 더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욱수농악 보존회는 신명나는 우리 가락, 무형문화재랑 놀자라는 주제로 2013년부터 수성구에서 지원하는 도심 공연을 진행해왔고 더불어 다양한 상설 공연도 펼치고 있다. 삶 속의 생활형 가락에서 전통의 문화로 장소와 의미가 달라진 농악. 세대가 달라도 욱수농악의 가락에 흥을 느끼는 이유는 농악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이었기 때문이다. 농악의 특징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장단인데요. 욱수농악의 장단은 3소박 4박의 자진몰이 장단을 기본으로 하되 세분화된 빠르기의 장단과 그리고 3소박과 2소박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상도 특유의 힘차고 세찬 가락을 구사하는 동시에 그리고 가늘고 세련된 가락, 잔가락을 구사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구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 제전. 상설 공연과는 또 다른 깊이 있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욱수농악의 농기에는 원래 예전에 농자 천안지 대본이라고 적힌 기에 호랑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욱수농악 어르신들이 우리 욱수농악은 호랑이를 섬긴다. 그래서 반드시 호랑이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농기 안에다가 호랑이를 넣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농기 외에 호랑이 길을 따로 빼가지고 계속 호랑이를 우리 욱수동 어른들이 수호신처럼 모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욱수농악은 옥색 조끼를 입습니다. 그 이유는 욱수란 지명이 일으킬 울자 물숫자를 써서 광천수가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조끼 색깔도 그 물빛깔에 이제 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옥색 조끼를 입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왕바지 굿으로 시작하여 동제와 농악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특징의 욱수농악이 시작된다. 상쇄의 신명이 높아지고 욱수농악의 특징적 놀이인 외따기로 넘어간다. 전통 놀이의 하나로 참외밭에 참외가 열린 형상을 표현하고 서리꾼들이 몰래 참외를 따는 모습, 참외를 따서 도망가는 모습까지 그 구성이 세밀하다.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치고 추고 넘나든다. 세상의 모든 화합이
욱수농악 안에 날개를 펼치고 있다. 옥수농악은 대구시 무형문화재로 1988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지정될 당시에 조사 보고서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 연행 내용과 순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현행을 들여다보면 큰 틀은 유지하되 농악대의 연행에서 적절하게 진법과 짜임새를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둥글뱅이 마당과 외따기 마당에서 가락과 진법에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조금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욱수농악단은 크게 깃발을 드는 기수, 가락을 연주하는 제비, 농악대 맨 뒤에 위치하며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농악판의 흥을 돋우는 잡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신발기란 정월대보름 전후에 집터와 주요 건물을 관장하는 지신에게 치성을 드려 마을의 안녕을 비는 행사이다. 욱수농악의 지신발기는 동제의 음복이 끝난 후 마을로 내려와 한바탕 마당놀이를 하며 주민들이 농악대의 지신발기를 의뢰하면서 시작된다. 지신발기는 문굿, 성주풀이, 조왕풀이, 장고방풀이, 용왕풀이, 고방풀이, 방앗간풀이, 마굿간풀이, 마당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아니 선전하던 사람 또 누가 됐어? 내가 내가 마실게. 누구가 입이고 누구가 입이 아니까. 그래. 서른 서이 역분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밥을 먹고 밥 먹으면 술을 자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신 밝기가 끝나면 마당놀이가 이어진다. 현재 마당놀이는 천왕바지굿, 길굿, 춤굿, 둥굴뱅이, 호호굿, 외따기, 십자진, 오방진, 마당놀이, 덕성마리 순으로 연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국가나 시도의 문화유산 방향도 이제 그 궤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참여와 지속 가능 여부가 핵심적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기에 시도 무형유산의 방향 또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융화와 화합을 맞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농악이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가 지역민들의 화합과 그리고 융화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교육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것은 옥수농악 보존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지역 사회가 모두 나서서 함께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수농악이 예전에는 들판에서 또는 산에서 또는 그 나무에서 선항을 받고 동네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도 있고 무대도 있고 실내도 있고 넓은 공간, 작은 공간 등 정말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다 맞도록 변화해야 되지 하나의 틀만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형 보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맞도록 도시화하면 도시화된 데에서 이 토양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좀 더 현대화 개량화도 하고 소형화할 필요도 있고 또 클 때는 또 크게 하고 다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원의 마음과 연희의 즐거움을 담아 신명을 나누던 옥수동의 모습은 가락이 울리던 그 시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도시화가 되면서 삶의 환경은 변하였지만 옥수 사람들은 그 시절의 따뜻한 마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시민들 속에서 깃대를 세우고 장단을 나누는 그들이 있기에 전통은 소통이 되고 어제가 아닌 오늘을 살아간다.